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험 본격전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8월 13일 화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벨 팀은 어쩜 이렇게 잘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뭐를요? 아, 시장이 지수요? 지수보다는 아침에 이제 오늘은 거래량도 적고 쉬는 날이고 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목 많아서 네. 오전 오후 색깔이 다를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왔다 있다 갔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했는데 역시나 0.1% 플러스로 한참 동안 파란 나라 보여주다가 그러네요. 막판에 조금 올라와죠. 올라서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웬일로 아나운서 룩이에요? 오늘 앞에 일하고 응? 아나운서 같아. 개그맨 중에서 제일 아나운서 같아. 명민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 모셔서 마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왔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정도면 선방했죠. 0.1% 플러스. 아직 안 끝났잖아. 에이, 요 정도면 선방했지. 막판에 마이너스 0.2% 될 수도 있어. 번호님 지금 표정이 안 좋은데요? 플러스 0.25가 아파서 될 수도 있어. 아니, 요 정도면 선방했죠. 코스닥 2%까지 내리고 막 그러다가 1% 마이너스, 0.1% 플러스면 쉬는 날에 선방했죠. 안 내? 내일 안 쉬는데? 예? 내일 안 쉬잖아. 아니, 그러니까 쉬는 주에. 오늘 그냥 거의 쉬는 주에. 이 잠잠한 정도면 평일에. 쉬어가는 주. 자, 두 분의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하창 본부장님 왜 인상을 찌푸리셨는지. 0.09% 상승. 이거 좋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왜냐면 니케이랑 비교를 또 해보자면은 3.45%가 오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우리가 어제 오른 것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억울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선물이 4,200억이나 들어와 주는데 이렇게 좀 매가리가 없다라는 것은 좀 아쉽다. 대신에 또 장점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외국인이 600억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에서는 팔고 있다. 그리고 안 목소리 좋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점점 괜찮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바이오가 힘들잖아요. 프라핏 테이킹. 네. 그렇지. 그래서 안 아파도 약을 살 순 없어요? 그럴 순 없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타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 뭐예요? 같이 뭐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몸이 나는 것 같다. 이럴 때 쫓아가면 안 된다. 잘했지. 네.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선행지표를 따라서. 근데 매가리가 없다는 거에서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한다면 네. 내일하고 금요일 날 이제 변동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매가리 없다는 게 만약에 변수가 크게 예상치 못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확 안 좋을 수 있는 시나리오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혹은 하루하루 다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오늘 매가리가 없었던 건 오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연속성을 크게 가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그 간밤에 또 이제 지표 발표 나오잖아요. 소비자, 생산자 이제 소매 판매 이렇게 쭉쭉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요일 날 배팅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힌트를 저는 오늘 줄 것 같아요. 오늘 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주고 나면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이 희망 회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겠죠. 그럼 그 안에서의 이제 변동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동 전쟁이 우리나라가 오늘 장중에 보면은 한번 진짜 전쟁이 우리나라가 마치 하는 것처럼 전쟁 관련주만 쭉 올라가다가 네. 막판에 이제 오후장 넘어가면서 2차 전지 화재, 배터리 화재 쪽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특정한 산업군을 좀 하나 잡아서 집중 공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만약에 테마로 그게 묶인다. 그럼 지수는 안 좋죠. 근데 이게 만약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들어오고 외국인 현물 들어오는 거를 배제를 해버린다면 답이 안 나오지만 만약에 그거에 집중이 돼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오르고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된다면 네. 그때는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급반전. 네, 그래서 지수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시기보다는 지금은 각계전투의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말했죠? 뭐요? 본부장님이 제약바이오 와 리포트 어마어마하게 제가 몇 번을 질문합니까? 제약바이오 어디 경제방송 틀어도 다
다 나온다. 제약바이오 얘기 TV 지표. 정말 많이 불안하다. 이제 끝물이다. 반도체도 똑같았고 2차 전지도 똑같았다. 네. 근데 요게 끝인 것 같지는 않고 오늘 뭐 좀 빠진 부분, 일단은 어느 조금 정도 불안불안함에 조정을 또 보였다. 불을 지피는. 전 본부장님의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네. 니케이가 장을 열어서 네. 3%, 오. 3.45% 올라가는데 와우. 우리 따라간다고 하셨잖아요. 따라가죠. 왜 안 따라가요? 어저께 걔는 쉬었잖아. 아까 얘기했는데. 끝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있어요. 물론 뭐 하이닉스 오른 게 이게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 같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 아까 오전에 얘기했는데 일본에 3% 오른 거는 반도체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반도체 넘버 원. 그다음에 많이 앞서 나갔다 해서 어드밴테스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 둘 다 5% 7% 올랐을걸요? 이게 7월 16일 날 했잖아요. 우리 꼬꾸라질 때 전체적으로. 그때 주가로 비슷하게 간 것도 있고 최소한 일주일 전 주가로는 다 갔어요. 반도체 저기 뭐야 일본에 있는 주식들은. 일본은 파워가 있는 거야. 좀 억울하긴 하죠. 근데 이제 엔화가 엔고가 아니고 엔저가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보세요. 8월 2일 날 엔 달러보다 지금 엔 달러가 더 높아요? 어떠셔? 8월 달에 8월 2일인가 1일 날 146점 얼마였거든요. 이 달러에. 근데 지금 147이에요. 도로 한번 타고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도 그때 레벨로 다시 간 거야. 우리는 못 간 거거든요. 근데 걔네는 이제 그 엔화의 그 예민한 게 크다 보니까 빠질 때도 엄청 12% 빠졌다. 그 다음날 10% 올라갔잖아요. 어저께 하루 쉰 거 그냥 완전히 그냥 몰아쳐서 한 거 보면은 좀 부럽긴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 얻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반도체나 이런 쪽은 그때 희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18만 원 안착하느냐는 건데 오늘 하루 갖고 모르긴 하는데 네. 내일 정도까지 18만 원 안착해서 유지되면은 뭐 그쪽은 조금 다시 한번 기운을 차려보려고 바둥바둥하지 않을까. 뭐 전쟁의 변수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서운하네. 광복절 주간인데 우리한테 네. 프리미엄 줘야지. 줘야지. 일본한테 지는 게 이게 안 되지. 광복절인데. 광복절인데 니케이 3.4%인데 우리나라 0.1%인 게 말이 돼? 안 되죠. 광복절인데? 우리가 프리미엄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프리미엄을 줘야지. 그러니까요. 걔네는 그거 광복절 진짜 몰라요. 우리가 광복했는지 아닌지 알 게 뭐야. 알려야 해. 알려야 돼? 알려야죠. 네, 알려야 합니다. 알려보세요. 뭔 얘기하고 있었어? 오늘 시간 어떻게 보셨는지 한 번씩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시 28분 지나가고 있어서 때. 뭐 두 분 말씀하신 거 결론을 내보자면 메가리는 없었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희망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은 각계전투가 각계전투다. 좀 이어질 수 있다. 근데 각계전투 어렵습니다. 왜냐면 네. 제약바이오도 각계전투 같아가지고 또 들어갔던 분들은 지금 또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각계전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진짜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히 계셔라. 이거를 제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본인들도 명확한 인사이트를 이 방향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장사 잘하는 거 사야죠. 장사 잘하는 거? 싸게 내려와 있는 거. 뭐 그래요? 있죠? 반도체. 근데 반도체, 같은 거. 화장품, 반도체, 장사 다 사기 잘하는데 싫어. 다 오늘 박살나니까. 크래프트도 올랐어. 12%. 장사 잘하는 건 올라요. 그래요? 진짜 반도체, 한미 반도체 장사 잘하는데 안 오르던데요?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는 좀 잘하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넘버가 확실한 거야. 크래프트는 그냥 잘 나온 게 아니더구만. 순익 2배 올랐어. 순익 2배. 그냥 잘 나온 게 아니야. 예상보다 60%가 잘 나왔어. 아, 가장 높게 본 애들보다 30%가 잘 나왔어. 그렇게 예상을 뛰어넘게 잘 나와야 된다. 대충 요 정도 하는데 요 정도 했어? 그러면 이거 봐라. 장도 안 좋은데 프로핏 테이킹 할까? 이렇게 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오늘 아침에 다른 거 같은데 클래스가 다른 회사 클래시스잖아요. 어저께 그냥 그저께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오늘 꼴이 약간 오르더니 그냥 내리꽂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리꽂기 직전에 올라간 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목표 주가 곱하기 0.8.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하니까 프로핏 테이킹 나올 새끼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꼭 사야겠으면 장사 잘하는데 사는 게 맞다. 확실히 잘하는데. 각계전투 엄청 어려우면. 그냥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라 확실히 잘하는 곳에 살아. 도비님께서 네. 민준이 너 미필이라 각계전투 안 해봤잖아. 정확하십니다. 각계전투 엄청 힘들어요. 각계전투가 뭔데요? 이거 설명해 줘. 말로 설명이 됩니까 이게? 그 혼자 그 맞다이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 맞대로 들어가요. 맞잖아. 혼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총 에헤이. 쏘는 거잖아.
총 쏘는 거라고요? 비비탄 비비탄 쏜다고요? 알겠습니다. 얘기 안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땡땡땡. 자, 3시 30분 우리 윤상빈 형님이 역시나 땡땡땡 가장 먼저 쳐주셨고요. 데니안 대리님이 퍽퍽퍽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지영님께서 댕댕댕, 아빠토끼님, 3우전기님께서 멍멍멍, 총총총. 총총총, 미미미 필필필. 고맙습니다. 네. 민준아 조용히 있자. 나 진짜 가겠다고 내가 신검 거기서 내가 얼마나 내가 제가 꼭 가고 해드릴까요? 싶습니다. 네? 제가 신청해 드릴까요? 해서 갔다 왔다니까. 갔다 왔어요. 내가 엉엉 울었어 거기서. 나 진짜 가고 싶다고. 동해물과 빨리 넘어가.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부장님, 어떻게 지수가 들어왔나요? 네, 지수가 들어왔는데 네. 코스피가 이제 전일 대비 0.12%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02% 빠졌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들어왔었던 코스닥에서의 수급이 또 뒤바뀐 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외국인 기관이 지금 이제 팔고 있고 개인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한번 바닥권에서의 랠리가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기는 하신데, 이게 이제 개인이 당연히 최저점에서도 잘 사는 사례가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오프닝 벨 때도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은, 개인들은 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2,400대에서 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막 뭔가 중동도 불안하고 뭐 매크로 지표도 체크해야 되고 막 피곤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주가가 안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은 홀딩을 안 합니다. 팔겠죠. 팔고 뭐 단타를 치든 뭔가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면 너무 다행인데, 4조가 넘는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안 받아주면은 이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개인이 지금 상황에서 다 받아주겠어요? 그럴 일은 없단 말이죠. 서로가 적입니다. 우리 같이 방송 보지만 우린 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물량들에서의 이런 차이점을 좀 잘 캐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코스닥은 만약에 요번에서 한 번 더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코스피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직 판가름이 안 났고, 네. 코스닥에서는 한번 이제 신용도 털리면서 개인이 한번 샥 털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만약에 추가적으로 증시 불안감이 와서 코스닥이 무너지면 코스피 대비해서는 훨씬 더 빠르고 크게 무너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얘기는, 코스닥 관련된 부분에서 베팅을 크게 하고 계셨던 분들은 줄여라. 줄여야 된다. 오전에 그 얘기 드린 거잖아요. 제가 그 현금을 가지고 블랙 먼데이 때 배팅한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변수가 나왔을 때 대응을 못하게 되면은 엄청 힘들다라는 거 최근에 바로 느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비를 코스닥은 해야 된다. 코스피는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좀 이제 판가름이 난 것 같고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어차피 각계 전투면 코스피 코스닥 나누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 지수가 뒷받침이 됐을 때 트레이딩을 하는 거랑 지수가 뒷받침이 되지 않을 때 트레이딩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와, 똑똑해. 역시 진짜. 군필. 와, 역시 군대는 갔다 와야 되네. 완전 군대야. 지수가 맞춰주니까 전반적으로 또 수급도 들어오고 분위기도 좋은 데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근데 그 지수를 코스피에서는 반도체가 지금 받아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다시 1370원까지 올라왔고요. N달러는 147선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가 어떻게 변동성이 나오는지 보셔야 되는데, 배럴당 80을 넘겼고요. 금도 2500을 다시 돌파를 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도 다시 올라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야? 그랬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근데 코스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 다 팔았잖아요. 그래도 코스피는 조금 사주던데 요 수급적인 면도 짚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요게 이제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수급 기조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현물 쪽에서는 좀 들어왔는데 대신에 그만큼 이제 반대로 나가는 쪽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나가는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원래는 우리가 선물 얘기를 참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힌트를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자꾸 이게 붙여놓거든요. 붙여넣어서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장 보고 야간 선물로 갭을 벌려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요번 주 내내 이러면 이전의 패턴과는 선물의 움직임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해석을 이제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게 뭐 미결작 정도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럼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좀 평균치가 나오면 제가 그거는 언급을 좀 드릴 테니 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했을 때 좀 늘었습니다. 코스피가 8조 8천억 그리고 코스닥이 7.5조 나와가지고 한 16조 정도 전일보다는 한 3조 정도 늘었네요.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로로 만들면 상승한 걸 제로로 만들면 시장에 마이너스 한 0.2% 이상 빠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셀렉티브하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그쵸 코스피도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마이너스가 많이 나셨을 거야. 그러네요.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 제일 많이 사고 그 다음에 크래프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은 그냥 마이너스 0.23%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서 마이너스 났다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좋았을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크래프톤이 코스피인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장 큰 거 시장 수익 20몇 %잖아요. 30%인데 빼고 나면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라는 거지요. 테마성은 다르겠지만 아까 뭐지? 그 뭐야? 방산 일부. 방산. 예. 현대로템. 그래요. 아 현대로템 진짜 잘났어요. 현대로템 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엄청 많이 올랐잖아. 와우.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안 팔았죠. 팔았어. 안 판다니까. 제가 아마 이제 본전 온 거 아니에요? 금요일날 아마 금요일날 내려갈 거야. 금요일에 내려갈 거고요? 와 로템 종토방에 글 써야겠다. 김장열 본부장님 금요일날 내려간다고 악담한다고. 왜요? 왜 금요일날 왜 내려가요? 만약에 약 올리려고 아니에요. 로템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산 겁니다. 예, 장기적으로 괜찮습니다. 저희 그 애국심을 딱 믿고 애국심 또 광복절이니까 뭐야? 애국템하잖아요. 네. 현대로템. 지금 광복절 지나고 팔려고 네. 지금 깔아놓는 그런 거죠. 거지. 밑밥. 그럼요. 깔아놓는 거죠. 그리고 광복절이니까 네. 저희 4명에서 약속 하나 하죠. 뭘 약속해? 외래어 특히 일본어 안 쓰기. 그 본인 제일 많이 쓰잖아요. 내가 위험하지. 일본어는 내가 지금 했으니까. 아니 저는 원래 국립국어원 표준어 쓰는데 두 분이서 하도 증권 매사기, 일본어 쓰- 매사기. 매사기에다가 무슨 뭐 야마 뭐 무슨 그러니까 저 따라 쓴 건데 이제부터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정통 앵커로 KTV로 갑니다. KTV.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 한번 볼까요? 네, 섹터를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요 세 개가 같은 애들이에요. 2차전지 쪽에서 배터리 화재, 그다음에 전력선 통신 모뎀 장착하는 거, 그다음 전고체. 그래서 뭐 그냥 다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배터리 관련된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다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방산 쪽 움직였고요. 전쟁주 움직였고, 게임주 실적 관련된 부분 움직였고요. 그다음 오늘 금융주 쪽에서는 증권보다는 보험이랑 금융 지주가 오늘은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화재 전력 선통신 모뎀 장착은 뭐야? 저 이제 뭐 장착하라고 시켜가지고 누가 시켜? 정부에서. 정부에서. P로 시작하는 뭐 있었는데 지금 기억력이 갑자기 안 좋아졌네요. 아프니까. 네. 전고체도 있었고 또 뭐 있었죠? 오늘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네, 배터리가 저거 세 개가 네, 다 배터리 같은 이슈로. 이차전지. 네. 방산, 움직였다. 전쟁, 게임, 보험. 사실 정고체가 어저께까지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 네, 오늘 아마 움직였을 거야. 저러니까 그럼 2차 전지도?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다르게 봐야 되는 아예 거죠? 다른 얘기잖아요. 이건 그냥 테마로 보는 거죠? SDI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SDI랑 SDI 발. 왜냐면 그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SDI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안정성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과정으로 가면
그런 이벤트가 좀 터질 것 같고요. 테마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리고 지금 그 혹시나 이거 차 광고가 아닌데 그 보니까 할인을 요번 이 사태 이후로 많이 하겠지.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어디서요? 뭐 벤츠코리아? 벤츠도 그렇고 진짜? 네, BMW도 그렇고 그래서 이달에 할인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 작금의 현실을 개탄합니다. 그렇죠. 개탄해. 그때 폭스바겐 그 아, 배기가스 예. 조작 때도 예전에. 맞아요. 그때 할인 많은 분들이 욕을 하지만 폭스바겐이 거의 땡처리식으로 한 맞아. 30-40% 세일했을 때 엄청 팔렸지. 없어서 못 팔았어. 팔았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소비자가 알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어? 이게 언젠가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한데 일본 그 불매 운동도 물론 동의하시고 안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때 지금 편의점에서 제일 많이 또 팔리는 맥주가 다시 아사히 슈퍼드라이도 시작해서 뭐 삿포로 등등등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다 같이 뭔가 이런 걸 보여줘야 그런 거 되는. 바라지 마. 그냥 사람들은 다 자기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싸서 살만하면 사는 거고 누가 다친 거는 그때는 뭐 애도하지만은 위험했다가 다시 싸면 사는 거고 거기 뭐 애구이고 나발이고 저 여기 들어가지 말고. 벤츠 보고 애국은 있었어요. 아닌데. 새로 살려고. 누가 여기. 또 두 번째 사는 거야? 두 역시 번째 돈이 차 많아요. 뽑으려고. 아, 이 귀가 이렇게 차를 몇개 사는 하는데. 거야. 로템으로 돈 벌었다고 지금 차 아니, 바꾸러 가는 근데 거예요? 아니, 아 지금 차도 충분히 편안한데? 뭘요? 지금 그 벤츠도. 벤츠요? 근데 타보니까 완전 편안하더라고. 좋더라고. 너무 좋아. 오늘 왜 그럼 놀고 싶어. 배낭 메고 걸어다니는 무슨 이런 비어를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네. 약간 소비자의 힘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좀 힘이 빠진다. 네. 아, 그 나왔으니까 삼성 SD 관련해서 오늘 누가 물어봤어요. CIS. CIS. 무려 15% 16% 올랐습니다. 예. 이런 주식 올라가는데 이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적이 잘 나와서 오른 거거든요. 네. 삼성 SDI 뭐 전고체 관련되는 것도 있는데 마침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음. 고민되잖아요. 한번 차트를 보세요. 아주 개떡이 되다가 오늘 안 올랐으면 작살날 뻔했어. 이 주가가 이렇게 됐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됐거든. 오늘 15% 이렇게 온 거예요. 와.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음. 그럼 실적 있으면 싸거든요. 자, 내일 중요해. 이게 만약에 내일 윗꼬리 달고 내려가면은 파시는 게 맞아. 이 테마도 안 먹힌다, 단기로 안 먹힌다는 거거든요. 이 목표 주가가 15,000원이었어요. 이 애널리스트가 6월 달에 미래에셋에서 갑자기 6월 달에 이때 15,000원 했거든요. 목표 주가 곱하기 0.8하면 어떻게 되지? 12,000원이잖아요. 12,000원. 다 리포트 온 거예요? 나오잖아요. 음. 그럼 더 가야 하는 게 맞아요. 장만 정확하면은. 네. 오, 맞잖아. 실적 엄청 잘 나왔고, 크래프톤처럼. 그 다음에 아까 그런 SDI 관련 전고체도 있고. 뭐가 부족해? 이거는 좀, 이게 수주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게 안 간다는 거는 프라핏 테이킹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장애그로 그런 것도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 일단 지금 장에서는 길게 보면 안 되겠네요. 진짜. 뭐 길게 그런 보면 안 그런- 된다. 그런 분위기. 짧게 짧게. 아까 상승 섹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방산까지 보고 그 뒤를 배터리 볼까요? 전쟁. 배터리에다가 전쟁. 방산 전쟁에다가 게임. 가스 이런 거 들어. 에이 뭐야 이거? 이건 내 건데? 가스 게임 이런 거 있었던 있었나? 거. 그 가스 GSE 하나 넣어놨어요. GSE, 대성에너지 뭐 이런 것들 그쵸. 예. 갔었었죠. 금융. 싫어하는데 금융. 금융, 보험. 보험 좀 빠졌다가 좀 올라간 거고. 보험, 전쟁. 오케이, 알겠습니다. 뭔가 이게 들어갈 만한 게 없네.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없네. 방산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관심 그거는 있는데 민준 씨 들고 시청률. 있어서 안 궁금해요. 왜 이미지가 이렇게 됐죠? 잘하는데. 와. 방산 그렇고. 네. 조선이랑 방산을 주로 많이 얘기했는데 조선 방산 화장품 이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희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 개가 화장품 많이 내려갔고 화장품 좀 전반적으로 실적 내려갔고 이렇게 떡 나온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아, 조선은 조금 밀렸죠. 조선 조금 밀렸다. 네, 조금 밀렸죠. 방산이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 버틴 거예요? 그럼 네, 잘한 거죠. 방산이 후발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은 외국인이 팔고 있는 거를 좀 주의해보자라고 또 언급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선 자체에서 사실 막 되게 안 좋은 거는 요번 달 말에 있는 그 파업은 좀 신경 써야 돼요. 요번에는. 그래서 그거는 28일인가 아마 예정인데 그거 제외하면 사실은 좋은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신조선가도 2008년이랑 거의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황은 되게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우리나라 자동차도 그렇고 물론 이해는 되죠. 노동자 입장에서 어떤 좀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파업을 하시는 건데 좀 기세가 오를 때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휴가 끝
그다음에 교섭 힘겨루기 시작. 이런 것들 짜증 나는 거죠. 월급 진짜 많이 받는데. 어디요? 조선. 조선. 안세영 곱하기 2배 할 거야, 아마? 어디요? 2배요? 안세영 곱하기. 안세영이요? 안세영. 안세영이 뭐야?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보다 2배 정도. 안세영 2배 받는다. 정도 받는다. 그러면 지금 조선 화장품 방산 이 위치에서 이 상황에서 이 분위기면 네. 어디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조선 방산 화장품. 우리가 요 얘기를 좀 7월 달, 6월 달에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 다른데 단기적으로는 조선이 좀 빠질 수 있죠. 음. 하지만 저는 뭐 입장 똑같습니다. 3년 뒤, 5년 뒤 보면은 조선이 제일 높게 있을 거예요. 그래요? 오. 네. 이야. 일단은 뭐 오르기 전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네. 뭐 아직 이 클락슨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정도에서 과연 멈출까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 쪽이 지금 슬롯이 거의 찼거든요. 네. 그러면 전 세계 발주가 어디로 몰릴 거냐? 분명 우리나라로 몰릴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모멘텀 자체가 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시간만, 그러니까 성향만 맞는다고 하면은 조선은 진짜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 그런 이유죠. 네, 오케이. 많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조선. 네. 김장근 본부장님이요. 화장품 조선. 어저께 보여드린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복 학습을 시켜야 돼. 자꾸 까먹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반복 그때 저 네? 월요일날 말씀드린 거. 뭐가 제일 높았지? 네. 보여주세요. 네. Show me the graph. 그래프가 아니거든. 근데 왜를 안 쓰기로 했는데 광복절인. 아니, 광복절은 일본어를 안 쓰고. 일본어. 영어는 어떻게? 네. 한국 말씀해주세요. 비중 20%. 제가 올해 딱 얘기했을 때 오늘 화요일인가?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조선에너지 25% 맞는데 네. 신규 포지셔닝은 조정에서만 대응한다. 음. 그 오늘 아침에 파업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네. 말씀드렸죠. 네. 유가가 많이 오르면 85불 되면 인도도 사지 마라. 이미 채워놨었어야 된다. 안 채워놓은 거 갖고 이제 와서 갑자기 채워놓지 마라. 제가 자꾸 그럴 것 같아갖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분명히 내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고 다른 데서 노는 거 잘 잡아봐라. 잘 제가 맹점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조선이랑 에너지를 합쳐서 25고 네. 화장품만 15야. 15. 그러면 조선의 에너지 반반 한다 그러면 12.5잖아. 조선. 그러네. 화장품이 더 높지. 너 같이. 오. 그럼 화장품이 1등이니까. 1위예요. 1등이었지. 근데 오늘 맞았으니까 조금 좀 아프지. 할 수 없지. 하루하루를 그렇게 들어가면 할 말이 없지. 그럼 이제부터 보려면 나는 오늘 빠졌잖아요. 화장품에서 만약 언더였으면 채웠어요. 근데 방산이 없죠. 저는 방산 안 따라갑니다. 저는 방산 안 따라간다. 알겠습니다. 전쟁의 일파만파 될 거라고 베팅 안 하겠습니다. 조선 화장품 방산 중에서 어떤 게 1등입니까? 그래서 화장품이에요? 오늘 사서 내일 모레 팔 것 같은 질문은 하지 않기 때문에. 아, 아니 저기 3년 얘기하는데 나는 3개월을 얘기할 거 아니야. 3개월 보면 3개월 보면 어디 저거 넣는데 3개월 보면은 다시 테크하고 조선하고 제약바이오 요거 세 개가 여전히 이게 최고야. 최고야. 네. 오케이. 근데 이게 다시 보시다시피 이렇게 있는데 미국 주식을 살 것이냐 한국 주식을 살 것이냐 잘 봐야 돼. 그죠? 알겠습니다. 잘 봐야 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노님 하락 섹터로 가볼까요? 오늘 하락한 섹터가 뭐가 있죠. 있을까요? 있죠. 네, 많습니다. 많죠. 오늘 하락 섹터는 좀 얘기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화장품, 많아요, 완전. 변압기, 바이오, 조선. 진단 키트까지. 뭐 진단 키트는 테마니까 뭐 그냥 넣어놓긴 했는데 화장품 일단 화장품 얘기해야 돼요. 화장품이 실적을 미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었잖아요. CNC 인터내셔널이 진짜 안 좋았죠. 23년 1분기부터 항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냈고 컨센을 항상 상회하고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최대 실적을 얘기했었던 이 회사가 미스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화장품 저는 한 번도 좋게 이렇게 뭐 지금 하냐고 했을 때 저는 아직은요 이랬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선두주자 중에서 가장 이제 탑 4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미스를 했다라는 거는 네. 다른 쪽도 미스할 확률이 높다.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거의 1년 넘게 1년 반 동안 실적이 계속 좋았다가
그래서 그런 뭐 수출입 데이터는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종목별로 갈릴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어렵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다 오픈이 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던 상황이고요. 오늘 실리콘토도 실적 잘 나왔는데 네. 장중 6%까지 빠르게 올라가다가 바로 또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오늘 실적 보고 실적 괜찮다고 베팅하신 분 그때 베팅했으면 오늘 하루 만에 마이너스 13%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투심 자체가 상당히 좀 얼어붙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이 연속성을 계속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에 대한 발표에서 실적도 잘 나왔지만 그 다음번에 리포트가 또 최대 실적. 그러니까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가 그랬잖아요.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실적도 잘 나오고 또 이제 그 키워드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나오는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네.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이게 주가라는 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엔비디아가 꺾이는 것도 그거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안 나옵니까? 실적 잘 나오잖아요. 잘 나오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얘네가 이 정도의 퍼포먼스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게 네.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낮을 때는 퍼센테이지나 그런 걸 맞추기가 쉽지만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 계속적으로 그걸 맞출 수 있을까? 저는 향후 좀 시간을 주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침투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속도와 맞는지가 중요한 거죠. 식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가 좀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떨어졌을 때가 기회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종목을 굉장히 잘 고르셔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 화장품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저 아니라 이게 궁금했어요. 화장품 속에서도 옥석을 가리면 괜찮을까? 아니면은 오늘도 실적 잘 나왔는데도 외국인이 다 패대기 친 그런 종목들 많잖아요. 그쵸. 이렇게 종목 섹터가 그냥 다 힘들 상황이 조금 길게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미스가 나오고 투심이 안 좋을 때는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한두 개 기업이 정말 이렇게까지 잘 나온다고? 라는 식으로 해서 뭔가 빵 터져 나오지 않으면 아마 조금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1년 반 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었잖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화장품에게도 좀 일부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피크아웃 얘기가 여기도 나오고 있었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피크아웃이라는 이 논란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잘 틀리기도 하거든요. 그 피크아웃 논란이. 근데 어쨌든 그게 투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쨌든 종목을 좀 잘 고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장기로 보면은 어려워. 이게 확장이 계속 될 거라서 이게 속도 부분만 잘 맞춰주면 되게 좋지 어려운 않을까 게 싶습니다. 봐요. 하이닉스 15만 원 갔을 때 파셨죠? 제가요? 판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사는 용기를 내는 사람이 고수예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나서 20% 올랐거든요. 그렇죠. 일주일 만에. 예. 그러면 그게 내려갈 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는 모르지만은 이게 왜 과하게 빠진, 그러니까 이게 왜 과한지, 빠진 게 이게 왜 과한지를 알면은 다른 주식은 다 안 사도 하이닉스는 살 수 있어요. 그런 눈이 없다면은 화장품 아까 15%는 10%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대기로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화장품 지수 잠깐 볼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봅시다. 이게 타이거, 특정한 거에서 미안합니다. 눈에 보여서 그런 겁니다. 네. 타이거 화장품 ETF예요. 이게 지금 얘기한 뭐 고점 논란이고 뭐고가 우리 지금 그 전쟁이건 뭐 시장 그 경기 침체건 이거 있기 이전부터 나온 고점. 언제 고점이었어요? 6월 중순에 고점이었어요. 네. 이미 주가는 그 자체의 동력을 한번 잃었고, 네. 그다음에 경기 침체 얘기 직전에 하다가 실적이 나오면서 뭐 대부분의 실적이 이상하게 나오면서 그렇게 빠진 거거든요. 네네. 그럼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페니트레이션이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조선주를 3년까지는 난 3년까지 모르겠지만 한 6개월, 1년 본다고 보면은 괜찮다고 계속 사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운임 주스가 빠지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타이거 화장품 주식도 사실은 조금 길게 보면은 이게 뭐 이거 6년 보는 거 아닙니다. 3개월, 6개월 보면 지금이 바닥일 수 있어요. 그렇게 이거 인지 아닌지를 보고 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왜 여기서 빠졌는지 아세요? 왜 빠졌을까요? 밸류에이션이 높았어요. 밸류에이션이 높았다고.
지금은 이게 주가가 얼마 빠진 거면 35% 빠진 거거든요. 전체 지수가.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가장 실적이 잘 나왔다는 코스메카 있잖아요. 코스메카 코리아. 네. 요거 실적체가 여기 얘기했는데 여기가 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널리스트 추정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게 다 올라가면은 밸류에이션은 이게 주가가 PER이 13배, 14배예요. 이 정도 돼야지 매력적인 거고 나머지 실적이 망가진 거 아까 실리콘투는 별도고 그거는 좀 이상하게 빠진 건데 4% 빠졌는데 나머지 거는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오면 밸류가 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엄청 비싸지 않은 영역으로 나머지 것들 들어오긴 했는데 네. 내려간 게 내려갈 만한 이유가 있어 내려간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신경이 쓰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주식들은 동해폭으로 내려간 거는 저가 매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면 하나하나 뭐 가해 공부하듯이 가르쳐 드릴 수도 없지만은 본인이 이제 그걸 공부할 시기는 그렇게 빠졌을 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기회가 다가오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그 경기 침체에서 전반적으로 전쟁이 일파만파돼서 전전절해서 진짜 모르죠. 저도 모르는 거니까 저번에 2480까지 갔었지. 2475까지 안 간다고 보장을 못 하겠지만은 그런 기회가 혹시라도 온다면은 어떤 주식을 왜 살 수 있는가를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장이 조용히 있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과 그다음에 조선에서 현대중공업을 사야 할지 빠지면 하나조선을 사야 할지 그렇죠? 아니면 아까 코스메카가 해서 실리콘투를 사야 될지 아니면 다른 거 사야 될지를 면밀히 주가 이렇게 높았어 30% 빠졌으니까 지금 PER이 13배 15배야 얼마야라는 거를 공부를 그 당시 얼마 전에 3개월 전에 흥분해서 공부를 안 하셨을 거야 아마 누가 부르는 게 사스했겠지 공부 무슨 개뿔 공부해 지금은 공부를 할 시기가 됐네 언제? 2600 안착하기 전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중동이지만 사실은 머릿속이나 행동은 정중동이 아니게 돼야지 이게 2800 갔을 때 이제 먹을 수 있는 걸 제대로 먹는 거죠. 많이 빠진 게 먹겠죠. 제대로 잡으면. 미안합니다. 괜히 폼 잡고 얘기했네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 약간 저는 사실은 조선 방산 화장품 중에서 화장품을 제일 안 좋게 봤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의류랑 되게 비슷하다고 봐요. 유행을 많이 타는 거고 그렇지, 그건 기술력의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는 뭐 SK2, 로레알부터 시작해가서 에스티로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근데 맞아요. 한 번에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잖아. 거기다가 지금은 한류, 뭐 KBT의 붐이 불어서 뭐 잘 팔리고 미국에 아직 침투도 안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스토리텔링인 거고 침투가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 뭐 엄청난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언제 실적이 꺾여도 이상하지는 않아서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 그래서 그게 헷갈리면은 OEM, ODM 업체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빠졌지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어쨌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약간 각자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설득이 안 되니까 방산 산 그쪽은 안한 거고 거고. 방산 산 네. 거고 또 조선이나 화장품을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본인이 짜면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야지 매도 결정을 내려도 손절 결정을 내려도 자기가 딱 내릴 수가 있지. 저 사람이 사라 그래가지고 내가 샀는데 뭐 떨어지고 나서는 나는 매도를 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그렇지. 어려워지잖아. 나만의 기준을 세워라 이런 말씀을 왜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해주셨네요. 광고가 조용히 아니 하네요. 내가 말하면 왜 광고가 떨어지냐고. 전문가 아니니까 조용히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 아니니까 왜 자꾸 광고가 떨어지지? 광고를 하라는 타이밍인가? 아 광고를. 자 오늘은 네. 안 되는 거. 무슨 광고인데 100년의 아침 우리 거잖아 이거. 10시에 100년의 아침 많이 봐주세요. 이미 많이 보고 있는데 무슨 네. 100년의 아침 광고를 합니까? 자, 요 100년의 아침을 만드는 우리 어마어마한 3프로 제작진이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네, 수고스러우신 분들. 그 네. 제작진들은 정말 유튜브에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을 딱 모아서 이 컨텐츠를 쥐어 짜는 분들이거든요. 와. 오. 거기서 네. 새로운 얼굴을 뽑습니다. 어머. 그래서 우리 클로징벨에서 광고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와. 경제방송 경력 PD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방송 컨텐츠 제작 경험이 풍부한 우리 경력 PD님을 찾는데요. 모집 요강 요 캐치에서 3프로TV 검색, 3프로TV 채용 이렇게 네이버에만 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니까 네. 새롭게 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클로징벨 개판 치는 거 매일 보고 싶으신 분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분들이 좀 정상적인 것 같지만 살짝 약간 살짝 창의성, 좋게 말하면 창의성, 나쁘게 말하면 돌기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별기.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같이 바꿔 나가실 분들. 함께 하실 분들 3프로 한번 TV를 보시고 캐치해서 검색하세요. 네, 캐치해서 3프로TV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특징주 보고 있었는데요. 특징주 한번 볼까요? 아니에요. 하락산업 보고 있었습니다. 아, 특징주 이제 가야지. 이거 변압기랑 바이오랑 이거 얘기 안 해요? 이제 끝났잖아. 아니야? 안 끝났대요. 안 알겠어요. 끝났대요. 네. 아니, 뭐 말씀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언제부터 뭐 제 진행 따라왔다고. 특징주 갈게요. 특징주 가시죠. 오케이. 네, 뭐 다음 기회에 하면 되니까. 특징주도 거의 있을 거야. 아마. 네, 특징주는 일단 실적 게임주들이 많이 여기 보시면은 특징주에 게임주가 무려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W 게임즈. 크래프톤, 4개, 5개. 그러네요. W 게임즈,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웹젠, 웹진. 어머.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보이시죠? 지금 보여요. 게임주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내고 신작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게임스컴을 앞두고 역시나 조금은 잘 되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하이닉스 저는 뭐 반도체 지금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괜찮다고 봅니다. 뭐 이게 굉장히 끝까지 올라간다라고는 보장을 못하지만 엔비디아도 중요한 가격대를 넘어섰어요. 네. 다시. 그래서 충분히 한번 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MSCI 지수 편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희비교차가 있었고요. 일단 코스맥스는 이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회 여기에서 목표 주가까지 떨구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서 오늘 마이너스가 두 자릿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영향이 컸고요. 그다음 셀트리온은 합병이 연기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는 기업들 일부 움직였습니다. 구려푸톤은 어제 그 구려푸톤 본인이 3프로 머니 채널에 댓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맞아요. 3분의 1은 팔고 3분의 2는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잘하시네. 수익을 지금 많이 내고 있다.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넥슨 게임즈도 들고 있는데 그거 조롱 한번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뭐 잘 그냥 알아서 하시면 뭐 어떤 분이 넥슨 게임즈를 녹슨 게임즈라고 부르더라고요. 녹슨 게임즈. 녹슨 오늘 게임즈. 7% 빠졌네. 넥슨 게임즈. 그래서 녹슨 게임즈도 구려푸톤처럼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로템도 그렇고 다른 게임주들도 그렇고 오른 종목이 있었다. 채팅창에서는 변압기 그래도 코멘트는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변압기 코멘트. 근데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래요? 내일 다음에, 내일 또 하면 다음에 되니까. 그냥 넘어갈 때는 한다 그러고 해달라 그러니까 시간 지났다 그러고 나의 역할을 뭡니까? 나는 뭐 아니, 아니. 홈쇼핑 쇼호스트니까. 아니 그게 사실은 주가 빠지고 말고는 네. 아마 특별한 뉴스가 없을 거예요. 특별한 뉴스는 없죠. 그냥 빠질 때 돼서 조선은 빠졌다? 아까 네. 그 저기 파업 얘기해서 아침에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조정받을 때 들어가라 얘기했는데 네. 그거 전압, 변압기는 변압기. 그 자체적인 재룡정이나 몇 가지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뭐 나온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적이 좋게 나와도 프로핏 테이킹 할 사람이 있었던 거면은 그 분위기에서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특별히 그 산업 자체에 섹터적으로 뭐 어떤 뉴스가 빼먹은 게 있지는 않다. 수출 데이터가 조금 덜 좋았다라고 그런데 다 하시는데. 프로핏 테이킹 하고 싶으니까 그런 맞나요? 거야. 음.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난주에 하이닉스 팔 때 무슨 이유가 있었냐고.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안 써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보노님 뉴스로 갈까요? 네, 뉴스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요. 좋습니다. 수입차, 전기차 포비아의 배터리 제조사 공개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거 BMW에도 공개를 했고 공개했고. 벤츠도 오늘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보셨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터리 제조사들이 다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뚜껑이 딱 열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제 아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소비자가 만약에 가격이 아니라 안정성을 선택을 한다면 그렇지. 우리나라가 중국 기업을 단연 압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업체들에서는 정말 엄청난 큰 수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대신에 자동차 가격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건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금 파킹에서의 이슈잖아요. 차질을 맞췄다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전체 전기차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고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만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작년보다 전기차가 안 팔려갖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팔리는 중국 마켓.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의 60%가 넘어요.
그다음에 유럽이 한 20%안 되고 미국이 한 10%밖에. 미국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는 15%도 안 돼요. 한국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아까 난리하지만은 우리 거 삼성 SDI 거 쓴 거 LG 뭐 이런 거 쓴 거 해가지고 그걸 좋아해봤자 실제는 2차 전지의 실질적인 임팩트는 사실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기분만 좋은 거죠. 뭐. 장 마감하고 JYP 실적이 좀 나왔는데 충격이어가지고. 충격 너무 좋게 나왔어요? 너무 안 좋게 나왔어. 원래 안 좋다고 했는데. 네. 그걸 이거 나쁜 얘기 하기 싫은데. 넘어가. 나왔으니까. 이거 얘기는 해야 돼. 얼마 나오는데 예상보다? 말하기 싫은가 보네. 아까 전에 채팅창에 있었어요. 순익 12억 나왔어. 12억. 에? 순익 12억. 영업이익은? 93억. 충격이 크네. 매출이 36% 줄어들어서 그럼 957억. 영업이익은 80% 줄어서 93억. 와. 순익은 95% 줄어들어서 12억. 얼마 전에 아모레퍼시픽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예상이 90% 까인 거하고. 영업이익은 예상치 212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와. 순이익 역시 예상치는 140억이었는데 12억이 나왔다. 뭔 일이야? 그런데 그런데? 박진영 씨가 네. 상반기에 급여랑 상여를 포함해서 28억을 이상을 가져갔다. 이게 역사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해가 지난 2022년 23억이었는데 상반기만 28억을 가져가서 신기록을 썼다. 역시 주식 물리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려가지고 돈이 없으시네. 회사에서 땡겨야 되잖아. 여기에 그러네. 또 이제 CFO 정욱 대표 여기도 17억, 11억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 세 사람 말고는 회사에서 5억 원 이상 보수 받은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3명만 지금 11억, 13억, 5억 이상은 공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공시한 거거든. 28억 이렇게 가져갔는데 네. 이렇게 개판으로 해놓고 이거를 보수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안 되죠, 박진영 씨. 예. 만약에 그러실 거면 이제 방송 박진영 나오셔서 대표님, 그런 얘기 박진영 하시면은 안 됩니다. 박진영 대표님. 대표님은 뭐 제 회사 아니니까 박진영 씨로 가겠습니다. 예. 화났어. 대표님 한번 화났죠? 모셔보면 어떨까요? 나온대? 안 나오실 것 같지만 한번. 이래놓고 어디 슈카 나왔죠. 슈카 슈- 거. 슈카 슈카 거 나왔죠. 나와서 지금이 제일 싸다. 네. 우리 회사 뭐 앞으로 어쨌다. 작년에 그랬지? 그럼 보수를 가져가지 마. 혹은 상장을 하지 마. 아니 나와가지고 슈카고 몇백만 명이 봤는데 다 꼬셔가지고 다 사게 해놓고 CEO가 그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실적이 개판이면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지 말던가 혹은 보수를 적게 받던가 상장을 하지 말던가 세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상장을 했으니까 보수는 재료로 가져간다. 상징적으로. 뭐 이런 식의 심볼릭한 제스처 정도는 취하면은 그 다른 효과가 이거 맞아요, 봐봐. 맞습니다. JYP 좋다고 한 나도 얼마나 쪽팔리게 됐습니까 지금. 응? 또 물렸잖아. 또. 안 샀어. JYP. 샀어요? 응. 난 박진영 안 믿지. JYP 안 샀어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진짜. 물론 내부적인 뭐 회사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표면적으로 주주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화나죠. 내가 그죠. JYP 사서 지금 마이너스 60이어 봐. 이거 뉴스가 화 안 나? 화 나지 당연히. 완전 네. 나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바로 넘어가자. 가볼까요? 순간 욱했네. 이렇게 네. 네. 다음 저도 뉴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야. 형 누구 사과를 해? 옛날부터 그거 언제까지 그거 갖고 갈 거야? 그거. 그 10만 원대 얘기한 거야? 10만 원대. 네, 이스라엘 조만 사진. 엔터 버렸어요. 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운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A 플러스였어. 이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과 부채 비율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될 거라는 이런 예측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쪽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를 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화장품 쪽인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컨센이 너무 높은 산업군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기대를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높여 놓은 다음에 이렇게 좀 실적이 나름대로 잘 나와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반도체도 그랬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대치가 너무 높을 때는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샀는데 물렸다 코스맥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거 없고 이제 다음 거 한마디. 오늘 한마디. 오케이. 아우 나 아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마시고 됐어요. 예. 진행 좀. 아니야, 해줘. 근데 괜찮은 말이었어요. 그 공감했어. 저도 85% 공감했어. 아 담백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나 너무. 화나는 기사긴 네, 맞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분의 한마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보노님 어떤 그림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 그림에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포인트. 오! 에? 근데 왜 우리가 볼 수 있지? TV. 지금 뭐야? TV를. 손은 TV 안 봐요? 투명 LED. 아, 투명 투명 패널. LED. 양쪽 양쪽 TV입니다.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양쪽 TV. 전쟁 이슈로 시끄러운 시장. 자, 소가 여기에서는 그 배틀그라운드 또 해보신 분들 있을 배틀그라운드. 거예요. 이거 좋죠. 그래서 약간 소가 게임하고 있어서 크래프톤이 잘 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증시가 이런 전쟁 관련된 이슈로 좀 부정적으로 또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소가 뭔가 이렇게 기회를 노려보는 듯한, 하지만 애기소죠. 그러니까 조금 그 기세가 약한. 네, 이전에는 막 근육질 막 이런 것들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약간 간보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짜봤습니다. 전쟁 이슈로 시끄러운 시장. 사실 전쟁이 확전이 되면 어떤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나라는 부분에서는 오프닝 벨을 두 분께 여쭤봤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쟁이 중심에서 무언가 변수가 되는 시장. 알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의 오늘 한마디는요? 그 좀 긴 게 있고요. 그냥 의구심이라는 단어 주제로 두 장이 있고 뭐 하시겠습니까? 두 장? 아, 두 장 너무 놀라지 마요. 내가 놀라잖아. 갑자기 뭐 잘못한 것 같고. 쫄아가지고. 언제부터 눈치 보셨다고? 아니 근데 민트님 뭐라 그러면 확 와닿아. 안 의구심이랑 할게요. 뭐 있다고요? 역사. 역사. 역사 덕일 것 같아. 의구심으로 가죠. 의구심. 역사가 좋은데. 네. 아 역사 하시겠어요? 아니 공감을 못할 것 같아서. 뭐하지? 역사가요, 역사하고 싶어, 역사. 뭐 하고 싶은 거 합시다. 열심히 맞춰볼게요. 네. 제발. 네. 자, 빨리빨리 읽을게요. 네. 1969년 누구누구와 같은 해에 설립된 누구누구는 이 A이고 B예요. PC 초기 시장에 이어서 2000년대 인터넷에서도 강자를 유지했지만 1969년이면 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2007년에 아이폰 출시 이후 모바일 시대에 적응을 못해갖고 이때부터 정책에 들어갔다. 인텔? 금융위기를 어쨌든 잘 넘기고 코드 코어 프로세서 시장을 맞이해서 살아났고 2015년 이후에 클라우드 컴퓨팅 붐을 타고 데이터 센터 시장이 커지면서 정답, 노키아. 성장을 되어갔다. 노키아, 땡, 파나소닉. 땡. IBM? 비슷하게 가려고 그랬어. 오, IBM일 수도 있겠다 진짜.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1969년생. 하지만 2015년부터 잘 나가다가 이때부터 후발 업체가 빠른 추격을 하면서 그리고 재작년에 챗GPT를 필두로 AI 시대가 오는데 대응이 늦어지면서 엔비디아의 GPU한테 시장을 내주고 또다시 위기를 맞이했다. 인텔의 진짜 위기는 지금의 팻 게럴싱어가 귀한 게 함께 시작되었다. 지금 와서 CEO 그 기술자들이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재정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9월 달에 하기로 했다는 그 무슨 포럼이 있거든? 이것도 안 하기로 했어. 사람 15% 자르고 내년으로 미뤘거든요. 돈 아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갖고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다. 인텔이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3명이 참석했거든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다 돌아가셨죠? 네. 맞죠? 고든 모어, 밥 노이스. 그다음 무어는 무어의 법칙 만드는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 앤디 그로브 이런 사람들이 발명의 시대를 이렇게 이끌었는데 1960년, 70년, 80년, 90년까지 전설은 사라지고 마케팅과 전문가가 CEO를 맡으면서 혁신은 사라졌고 인텔의 브랜드였던 인텔 개발자 포럼이 9월 20일에 예정된 거를 얼마 전에 취소했죠. 회사가 이렇게 가면은 한 50년 살다가 죽는 겁니다. 자, 이건 누가 했을까요? 두 개. 이 말, 이 역사를 바탕으로 하나 하셨잖아요 지금.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 하셨잖아요. 아니 그 역사를 아니거든.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찐이거든요. 그렇지. 아까는 프리뷰였어. 역사, 예고편이었어. 난 퀴즈까지 하길래 나 안 줄 알았는데. 저게 오늘의 저게 오늘의 한마디군요. 한마디였어. 앞에 거는 저걸 하기 위한 학습. 알고 있어야 IT 되니까. 역사는 이렇게 IT 순식간에 역사. 경쟁사에 대한 그렇군요. 그렇죠? 타이밍 놓치거나 그 오케이. CEO도 그럼 빨리 볼까요, 오늘 한마디? 현재 오케이. 이게 진짜입니다. 네. 현재를 모면하기 위해서 현재 어려울 수 있잖아요. 왜 어렵잖아요.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고 희망치를 내고 의지만 반영된 비현실적을 그러니까 의지, 네. 희망만 반영된 보고, 비현실적인 계획을 보고하는 문화가 퍼져서 네. 문제를 더욱 키웠다. 어. 라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것도 퀴즈예요. 팻 겔싱어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인텔 추종자들. 아니야. 아니에요? 좀 나라를 바꿔야 돼. JYP? 아니, 나라를 바꿔. 나라 바꾼다고요? 뭔데요? 삼성의 최근에 와, 들어온 삼성 CEO,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전 사장. 전 사장이 지금 사장.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요. 그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비현실적인 하지 말고, 근데 그런 문화가 너무 퍼져 있어갖고 문제가 더 커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분은 취임하신 거예요? 했죠. 저번에 그 예전에. 근데 왜 자꾸 그 퀄테스트 그러니까 하시는 왜 계속 나와요? 이분이 하시고 지금 한 2개월 됐나? 얼마 안 됐죠? 그래서 희망을 좀 가져볼까? 이 말은 멋있게 했어. 내가 여태까지 삼성전자에서 나온 말 중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적확한 것 같았어요. 적확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확한 거가 시작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어요. 문제를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그런 희망도 있다. 네. 너무 길게 했어. 동묘 장학 퀴즈라고. 그렇군요. 그 사실 인텔이 망한 것도 재무통들이 경영진을 차지하면서 원가 절감에 기술에 대한 무지 그리고 기술 인력에 대한 무지로 얘네들 내보내면서 아마 거기도 그랬을 무너지게 거야. 된 거잖아요. 희망치하고 비현실적인 계획을 몇 년 전부터 계속 내세웠는데 계속 실패했거든요. 그 결국은 포럼도 안 하고. 삼성이 아까 기억나세요? 뭐라 그랬죠, 제가? 요거 1969년 누구누구와 같은 해에 설립된 누구누구. 제가 왜 가로를 했을까요? 앞백 삼성전자입니다. 1969년 그래요? 삼성전자와 같은 해에 설립된 인텔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인텔보단 지금 삼성이 좀 더 낫지 않아요? 그게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인텔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고 중간중간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개판됐으니까 이렇게까지 현실을 직시했다면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6개월 뒤건 1년 뒤건 간에 3년 뒤까지는 안 보여주죠. 내년 상반기 이전에 성과가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 망할 것 같은 기업들이 망한다니까. 노키아도 마찬가지예요. 소니, 노키아, 인텔이랑 삼성전자도 진짜 망하지 않으리란 법 없어요. 진짜. 하이닉스도 2번은 망할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거지. 이재용이 삼성전자 망한다고 망할까? 안 안 망하지. 망하지. 그러니까 약간 책임 경영자를 둬야 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인사이트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인사이트 3분이 네. 있는데 약간 뭐 할까요? 조선 아까 했고 내일 장을 준비하는데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일까요? 엔비디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 주식을 누구는 팔았지만 그건 못 참고 네. 다시 또 걸어놨어. 예, 그러겠습니다. 다시 또 걸어놨어. 오늘 UBS가 150달러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 이번 분기 실적 발표되는 거 있잖아요. 그 매출을 299억 달러로 예측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엔비디아가 4% 오른 것만 기억나지 UBS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대로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299억 달러가 나올 걸 예상했어요. 회사는 가이던스 얼마 줬을까요? 280억 달러를 줬습니다. 그럼 그거 나오면은 주가는 개떡이 되는 거죠. 가이던스에 부합했다 이러면 개떡 되는 거야. 그럼 주가 15% 빠지는 건데 애널리스트의 평균은 286, 7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UBS가 아니에요. 거의 300억 불이에요. 299억 불이에요. 이 말에 오늘 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거 오늘 올린 UBS 그 포캐스트는 아니고 286억 불 기준으로 해서 향후 6개월, 9개월 이렇게 했을 때 컨센서스 EPS에다가 PER 30배를 곱하면은 106달러. 지금 오늘 109달러인가 108달러고요. 40배를 정하면 140달러. 목표 주가는 다 여기 보여 있어요. 자, 지난 5년간의 평균 PER이 40배. 아까 하단이 30배. 그리고 유동성이 높을 때 네. 그때 50배까지 갔어요. 지금 유동성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안에 있겠죠. 이걸 적용하면 106달러, 141달러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달러 이하 가면은 20배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싸다.
싸다고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여기가 280억 불 정도인데 진짜 300억 불 다 가서 나오면은 거기다 대고 미리 팔 이유가 없지요. 이 가이던스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그러면 과거 5년간에 하고 지금하고 성장률이 어떠냐? 과거 5년 중에서 데이터 센터 서버가 AI 없이 올라갈 때가 그때 매출의 성장률이 50%였어요. 그 당시에 PER이 30배에서 50배 갔거든요.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은 이제 애매하죠. 경기 침체 나오니까 시장은 애매한데 얘네는 아직 넘버가 잘 나와 매출이. 그럼 이게 상충되는 거잖아요. 네. 상충이 이거는 이거보다 더 좋은데 경기가 안 좋아. 그럼 얼마까지 가? 50배 안 가야지. 그래서 30배, 40배 갇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니까 오케이. 더 있는데 내일 하겠습니다. 오케이. 엔비디아 106달러는 30배 적용으로 싸다. 그리고 이번에 또 실적이 잘 나온다면 저것도 또 싸지게 되겠죠. 그럼 30배가 아니겠죠.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죠. 네. 오케이.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들고 계시고 계시니까. 또 인텔도 요즘 사업개미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인텔,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얘기들을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이런 얘기하면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살아나야지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탄력을 받을 수 때문에 있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두루두루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콸콸콸 종목을 한번 가볼 텐데요. 네. 구력부톤 살려낸 것처럼 한번 살려보자.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콸콸콸.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오늘의 사연 제 도전입니다. 종목은 APR입니다. APR. 평단가는 34만 1,000원이고요. 현재는 마이너스 27%, 비중은 10%입니다. 원래는 비중이 20%고 플러스 20%로 벌고 익절을 했다가 이거 더 오를 것 같다 하고 관망을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난달에 2분기 수출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거라는 예측으로 크게 급락을 했었고 매크로 시장 환경으로 인한 추가 급락이 있었는데요. 최근 실적 발표에서 하반기 매출 가이던스를 8천억에서 7천억으로 약 15% 낮췄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일까요? 이전에 자사주 매입 공시 발표를 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액분까지 하기로 해서 나름 주주 친화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액분한다면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두 번째, 현재 시점에서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관망을 할지 추매를 할지 손절을 할지 요 정도 궁금하시다고 오케이. 합니다. APR 이거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뷰티 그리고 미용기기, 피부 미용기기, 패션,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6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메디큐브, 요거 화장품 유명한 거 아시죠? 요걸 가지고 있고 다음 장 보여주시면 시총도 무려 1조 8천억 원, 엄청 높더라고요. 이번 년에 이게 상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젊은 분이 오너잖아요. 88년생. 맞아, 88년생. 네, 왜냐면 한번 쳐봤더니 그 한남동에 아주 좋은 거를 집을 현금으로 88년생에 샀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장 보여주시면 실적. 일단 연간 실적 이렇게 쭉쭉 성장하고 있고 분기 실적도 사실 잘 나왔는데 뜯어봤더니 리포트 한번 볼게요. 다음 장인데요. 네. 아주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디바이스 매출 반등을 기다려야 할 때다. 왜냐면 화장품, 메디큐브는 굉장히 견조한데 디바이스가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8천억 원에서 7천억 원으로 하향 제시했고요. 이 애널리스트 역시 매수 의견을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39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네. 그래서 그 디바이스가 뭔가 요거예요. AGR 울트라 튠. 요즘 피부과 가면 튠 무슨 레이저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름을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저게 70 얼마인데 반값에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안 팔린다 아닐까요? 원래 저 가격인 거지. 그런가. 원래 그런 거겠죠. 전 되게 안 팔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가 차트 보여주시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보호예수 얘기를 하셨잖아요. 요거 보여주시면 8월 27일 날 아하. 전체 물량의 6% 정도가 이제 해제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결론은 APR 27일을 APR래라고 했어요. 27일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APR래.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27일.
살짝 약한가? 네. APR 조롱이 세진 않았네. 많은 분들이 또 APR 트레이딩을 또 하신 분들 왜? 아니 A18 아이씨, 세네. 세네. A18 이렇게 말씀을 A18. 해주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드립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APR래 APR래. 27일은 피하고 싶다. 아 근데 약간 이렇게 애교 섞이게 한 거는 주가가 잘 안 가던데. 인그루드 랩도 인그루지마 랩 해가지고 오늘 20% 빠졌잖아. 미안해요. APR래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좀 안 가요. 일단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누가 먼저 코멘트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네네. 김장훈 제가 선생님. 한번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게 두 가지네요. 오버행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건 맞는데 8월 27일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고비긴 고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액면 분할은 펀더멘털 관계 없기 때문에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도움이 뭐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느낌에. 그렇다고 특별히 약자가 되지만 근데 8월 28일 날 5%면은 6%면 한 40만 주, 50만 주거든요. 근데 문제가 얘가 이게 아까 걸린 게 많아갖고 거래가 많이 안 돼요. 뭐 하루에 뭐 30만 주 이렇게 하루에 소화를 못 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맞을 수도 있어 보이고요. 이게 아까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디바이스 매출이 좀 이슈잖아요. 화장품 자체보다는. 네. 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위크 포인트 때문에 주가가 빠집니다. 버티는 것 때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럼 주가가 빠져서 지금 아까 8천억이 아니고 7천억으로 낮췄다 이거예요. 그 기준에서 PER이 지금 컨센서스가 올해 17배거든요. 16배. 그러면 이게 주가 빠졌는데 17배면 16배면 화장품 아시겠습니다만 더럽게 싼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비싸시든 별수 비싸다고 할 수도 없어요. 마진도 있기 때문에 마진도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 회사를 조금 아는 입장에서는 그 피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글쎄요. 약간 버틸 수도 있는데 많으면은 좀 피하는 것도 좋죠. 일부는. 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목표 주가가 40만 원, 50만 원 갔을 때 그걸 제가 스토리 알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자기가 막 낼 수 없으니까 40만 원 언저리 에너지 산 거 보면은 47, 28, 48에 32, 30만 원 전후가 1차적으로 올라가면은 반등이 있다면 올라갈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대에 일단 아니겠는가. 아까 디바이스가 확실히 돌아온다는 걸 확인하기 전에는 그 이상을 뚫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싸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다. 이분이 요거를 만약에 비중을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 네네. 이분이 요 종목 한 20% 비중 가지고 있다. 네네. 그러면 근데 많아요? 아까 20% 저는 항상 물어보잖아요. 삼성전자 아닌데 뭐 20% 갖고 있냐고. 물론 보통 처음부터 20%안 샀겠지. 하다 보니까 이분은 못하겠어. 10%. 10%? 더 애매하네. 그래요. 애매하네. 20%는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다.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자.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는 왜냐면 실적에 대한 업소신이 이렇게 흡수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진짜 애매한 것 같아. 맞아. 시장에서 더럽게 싼 주식은 더럽게 싼 이유가 있어. 또 비싼 주식은 또 잘 가니까 거기 또 맞아. 탑승하기도 이유가 하고 있어. 또 그게 내려와가지고 애매한 주가들이 조금. 이렇게 말할게요. 그 쿠라프톤이잖아. 구레프톤. 오늘 오르기 전인가? 오늘 오르기 지금 애매한데 그게 목표 주가가 지금 어닝이 엄청 잘 나왔잖아요. 네. 그거 반영했을 때 PER이 얘네보다 안 비싸요. 그러면 와닿죠. 근데 주가 많이 갔잖아요. 그 비슷비슷하거나 그렇다 칩시다. 10몇 배. 성장률이 얘네가 내년에 성장이 더 높거든.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크래프트는 안정적이고. 그래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 어느 거 사겠습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알겠습니다. 보노님. 네, 저는 보호연소 물량 이후에 한번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이네요. 왜냐면 이 디바이스는 국내에서만 안 팔린 거고요. 미국에서는 엄청 팔렸어요. 네, 국내가 신제품이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게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더디게 됐고 미국이나 기타 지역에서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호해서 물량 지나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이벤트들이 터져 나올 때 충분히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시장에서 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발 쪽에 대한 성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마존 채널 입점이 있고 또 하반기에 또 우리가 소비의 또 시즌이 오잖아요. 그때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간적인 부분을 조금만
너무 짧게 태우지 않고 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뭐 기회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분이 잘 말씀을 해 주신 네.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이 사연자분이 좀 참고를 힘내셔서 참고하셨으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7% 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한테 마이너스 27%면 파이팅이지. 그치, 파이팅이죠. 이거 위험 자산인데 그 정도 깔고 가는 깔고 가는 거지. 알겠습니다. 김경목님께서 1,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4시 29분. 내일 또 중요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휴일을 하루 수요일. 앞두고 네.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오프닝 벨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오는 뉴스룸 팀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컨텐츠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프로TV 요거 PD 모집 여러분들 채팅 치는 거 보니까 충분한 인재입니다. 진짜. 지원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원해주세요. 그 집 모집하면은 우리가 같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요? 우리랑 같이 일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보고 안 들어오면 어떡해? 그럼 저희도 싫어요. 우리도 싫어요? 그럼 삐졌어요. 알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